어제 진짜 정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수사 진척이 좀 있나요? 자, 어제 사건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오전 10시 55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대구 지역 법원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일인데 이 뻥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요. 또 출동한 소방대가 한 22분 만에 진화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7명이 사망을 하고요. 부상자 50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자,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수원에서 이 사망자들 부검도 하고 있고 현장 감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감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화가 됐고 그 불의 어떤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또 인화물질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용의자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 유서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택에 이 용의자의 컴퓨터를 확보해서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방화범 천모 씨라고 하던데요. 이 자택 CCTV를 입수해서 봤더니 역시나 계획적인 방화였습니다. 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방화범 천 씨의 범행 하루 전 모습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지난 8일 오전에 집에 도착한 천 씨는 차에서 내려서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방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서 꺼내는데 지금 꺼내고 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 행적은 그 다음 날 이제 범행 당일이죠. 흰 천을 두른 무언가를 들고 나와서 예. 어깨에 가방을 메고 저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흰 천이 보이시죠? 범행 예. 당시에 쓰였던 천입니다. 이 가방을 차에 싣고서 운전석에 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남성은 약 5분 거리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범행을 바로 저질렀고요. 이런 모습을 종합해 봤을 때 천 씨는 불지르기 하루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인화물질을 천으로 덮어서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팀장님 진짜 이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영상을 보니까 너무 하나하나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저 방화범이 보시다시피 하얀 천에 이제 그 유리용기에 이제 인화물질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저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서 사고 낼 때까지 7분 정도, 즉 119한테 7분 만에 신고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화물질 뿌리고 불 붙인 것 같아요. 붙였는데 그중에 이제 본인까지 7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6명은 정말 무고한 생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인화물질이 이제 휘발유로 판정이 되는데 알다시피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뿌린 다음에 불 붙이면 폭발하거든요. 예. 그 유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한 건데요. 제가 저 사건을 보면서 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렇게 뭐 소송 때문에 그랬단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남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기도 같이 죽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죽자면서 뿌렸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망자들 몸에 자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또 한 가지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 자상, 그야말로 어떤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이 상흔이 사망자들 몸에서 발견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몸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이 된 건데요. 피해자가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변호사와 사무장 몸에서 이러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방화로 인한 사망인지 흉기에 먼저 찔려서 사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보통 화재 현장에선 희생자들이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책상 아래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서는 방화범이 흉기를 먼저 휘두르고 그다음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한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방화 사건을 이제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도주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문 쪽에서 만약에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연기를 흡입한다든지 화재 때문에 사망하는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자세히 보니까 그 화장실 뒤쪽에 책상 밑같이 숨어 있다가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화범이 그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에 도망복가에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다. 물론 흉기를 찌른 다음에 인화물질을 뿌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도저히 못하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밑으로 숨었지만은 결국에는 유독가스라든지 열기 때문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범행 당시 전후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방화 용의자 천모 씨는 출입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들 출입구에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천 씨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일부는 책상 밑에 몸을 숙인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불을 지르고 흉기를 천 씨가 휘두르자 그 공포를 느낀 직원들이 천 씨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다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천 씨 이미 이 소송 상대인 채무자에게 이런저런 협박을 했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 상대인 채무자의 변호사 사무실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채무자는 어떤 관계냐면 원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전통시장 같은 것들을 다시 재개발하는 투자를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이 용의자가 한 7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투자금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돈 한 6억 8천 중에 1억 5천 정도만 받고 나머지를 못 받았는데, 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 승소를 했는데 그 뭐 변호사한테도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 이 돈 안 주는 채무자한테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전에 이 채무자한테 신나를 찍은 걸 해가지고 벌써 보냈다는 겁니다. 방화 위협을 이 변호사한테 했는지는 뭐 확인 안 되고 있지만 돈 갚으라 하면서 이 채무자한테도 신호통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몇 번에 걸친 협박이 좀 있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이 천모 씨가 말이죠, 16평 아파트 월세로 거주를 했었다고 해요. 보증금 500에 2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상복합 이 사업에 전 재산을 베팅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전 재산을 베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4년 전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왔어요. 500이 한 20만 원 정도의 평이니까 작은 거죠. 52.9평방미터니까 16평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송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기 본가는 따로 있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를 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이 친해지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말이 없었다고 해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소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임시 거처, 월세방을 얻고 생활했던 거죠. 소장님,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있다 보면 네. 꼭 그렇게 비극적인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희생자 6명이 합동 분향소 경북대 병원에 마련됐다고 하는데, 정말 가족들 침통한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은 사촌지간이었고 굉장히 주변에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28년 직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호인이었다. 소송도 무료로 많이 해주고 또 업무에도 참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숨진 채 발견된 여직원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인 상황에서 지금 발견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에 있다가 유일하게 생존한 사무장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 변협하고 이사회가 같이 지금 심리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천모 씨 방화 용의자가 진짜로 노렸던 그 변호사분의 인터뷰도 조금 더 나온 게 있는데 말이죠. 자기를 향해서 평소에 그렇게 적의를 드러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재판 끝나고 나서 법정 밖에서 조금 달려들려는 적은 한 번은 있었었대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소란으로 이어지진 않았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건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성명을 냈어요.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일 뿐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어떤 원한, 앙심을 절대 변호사들한테 표출하지 말아달라. 간혹 이제 같은 편, 그러니까 우리의 의뢰인이 너무 성실하지 못하게 변호를 했을 때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변호사예요. 사실은 당연히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변호 업무를 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은
그렇다면 저희 같은 변호사는 이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내 목숨이 걸릴 수 있는데 대충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업무라는 자체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법률적인 어떤 지식을 제공하고 변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좀 잠탈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정말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 이런 성명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